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여러분, 색깔 바뀌는 BMW 컨셉카 보셨어요? 전자기기 덕후인 이 마니는 연초마다 CES 뉴스를 챙겨보곤 하는데요. BMW가 CES 2022에서 선보인 전기차 iX 플로우가 전자잉크를 사용해 눈앞에서 카멜레온처럼 색상을 바꾸는 걸 보니 너무 신기하고 멋지더라고요. BMW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기차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원래는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가 올해는 모터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GM도 전기 픽업 트럭 실버라도 EV를 공개했고, 혜성과 같이 등장한 베트남 전기차 기업 빈페스트도 눈길을 끌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소니가 새 플레이스테이션을 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는데 가쁜 전기차 비전 S를 공개하더니 한술 더 떠 자회사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폭탄 선언까지 했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CES 2022에서 자동차와 IT 기기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전기차가 기존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전기차를 둘러싼 생태계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마니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11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전통의 미국 자동차 명가 GM과 포드의 시총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요. 그보다 앞서 10월에는 소위 천슬라가 달성되면서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전기차 시장은 계속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모자라 신생 업체들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니.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GM이 2년 연속으로 CES에서 열심히 기조연설도 하며 전기차 회사로 거듭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2022년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약 900만 대로 예측되는데 전체 자동차 수요 전망치인 8,280만 대의 11%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수요의 비중이 2020년 4%, 2021년 8%였던 것을 보면 급격한 성장세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역사가 짧은 순수 전기차 회사들이 무섭게 성장하는 반면 100년 전통의 내연기관 자동차 명가들은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적극 나서는데도 어쩐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차 산업에는 아예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자동차를 모빌리티 기능을 수행하는 IT 디바이스로 이해하는 겁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 외에도 테슬라가 만드는 순수 전기차가 스마트폰과 닮은 점은 포탈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로서의 차체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수년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셈이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행 관련 빅데이터의 축적과 분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덕분에 점점 더 낮은 원가에 생산되면서도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차를 양산할 뿐 아니라 이미 판매한 차량의 가치도 오래 보존됩니다. 한 가지 더,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른 관련 사업으로 진출도 가능하죠. 하지만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에 기존 내연기관차 강자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다르죠. 그래서 리비안, 루시드 등의 기업들이 100년 자동차 기업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담입니다만 아마존이 리비안 지분을 20%나 갖고 있는 대주주라고 하네요. 다시 전기차 스타트업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들의 성공 공식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1위 기업은 BYD이지만 장차 더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한 샤오펑, 리오, 리샹 등 3대 스타트업이랍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올해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6도 출시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전기차 17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작년 초 애플카 사업 참여 뉴스로 반짝 주목을 받았다가 무산된 이후로 아직 길을 못 펴는 모습이죠. 하지만 현대차의 저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답니다. 앞에서 전기차의 경쟁력은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현대차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할 비밀병기는 바로 계열사 현대오토에버랍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기능 개발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은 현재 드라마틱한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신흥 강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차 업계는 테슬라 대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유력한 후보가 바로 애플이죠. 아시다시피 애플은 피처폰 강자들을 몰락시키며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지만 얼마 안가 새로운 경쟁자들의 맹추격을 받았죠. 디바이스 판매 대수로만 보면 애플은 이미 1위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만 이후로도 승승장구하며 새해 벽두의 사상 최초의 시총 3조 달러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데만 집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애플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청사진도 이와 비슷한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2007년에 사명을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바꾼 것처럼 원래는 테슬라 모터스였다가 2017년에 그냥 테슬라가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가 테슬라를 자동차 산업의 애플이라고 부른다면 두 회사 모두 기분 나빠할 겁니다.
애플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맹렬히 준비 중이고 테슬라는 쉽지 않을걸 이런 태도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2015년에 애플이 테슬라 무덤이라는 심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플과 관련 루머가 무성한 것도 벌써 몇 년째네요. 다만 한 가지 일관된 전망이 있는데요. 애플카가 언제 출시되든 처음부터 자율주행차일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차 산업에 확실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넘나드는 탁월한 기술력,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 정도로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것 등등이죠. 하지만 전기차가 아무리 디바이스화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가 정말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현재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단계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앞서 있는 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사나 자율주행 기술회사 웨이모로서 레벨 4입니다. 현재 제한된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 중이죠. 현재 일반 승용차에서 구현되는 자율주행 수준으로 최고인 테슬라 오토파일럿도 레벨 2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초창기부터 꾸준히 노하우와 데이터를 쌓아온 테슬라도 이러하니 일론 머스크가 애플카 출시도 되기 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죠. 지켜봐야겠지만 애플이 자율주행차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하면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달성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빅테크와 모빌리티 산업이 아예 한 분야로 융합되어 애플과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여튼 소니까지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드는 걸 보면 전기차는 이제 디바이스 회사들에게 궁극의 로망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삼성과 LG는 아직 계획이 없다네요. 다만 겸손하게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기차 산업의 성장 전망이 어마어마한 걸 생각해보면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확장된 생태계 내에서 저마다 입지를 다지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겠죠.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몇 주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도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분사했고 2022년의 시작과 함께 화려하게 상장을 하면서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웠죠. 전기차 부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전기차의 두뇌에 해당되는 반도체, 그리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두 가지 모두 디지털 디바이스 전반에 걸쳐 핵심 부품이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려면 체급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 분야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고도화되는 겁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지난 연말에도 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짚어드릴 예정이니 오늘은 배터리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3대 전기차 배터리 회사는 흥미롭게도 한, 중, 일 기업 하나씩인데요.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중국의 CATL이 1위,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일본의 파나소닉이 3위랍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세 회사 모두의 고객이죠. LG엔솔의 모회사인 LG화학이나 파나소닉과는 달리 CATL은 처음부터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2011년에 창립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전기차 내수 시장 덕분에 10년 만에 세계 1위 회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기차 밸류체인을 모두 장악하고자 전기차 회사와 배터리 원료에 본격적 투자도 감행하고 있죠. 배터리 특허 출원 건수가 2만 3천에 달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CATL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GM 등과 연이어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하고 국내와 미국, 캐나다,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6개 지역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답니다. 전기차의 성장이 지속되는 한 배터리 수요도 끝없이 성장할 것 같지만 너무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테슬라가 글로벌 3대 배터리 회사들 모두의 고객사라고 했는데요. 그중 파나소닉과는 합작 형태로 기가팩토리를 설립했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데이 행사를 열 정도로 배터리 내재화에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놀라운 일은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로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 생산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테슬라 메가팩인데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크기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만든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S, 즉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산업도 향후 매우 유망한 분야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부터 얻은 재생에너지를 보존하는 시스템이랍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테슬라 메가팩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애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CES 2022로 시작했는데요. 마무리도 CES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는 CES 2022에서 사업계획이나 신차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참관객들이 방대한 전시장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지하터널 베이거스 루프를 통해 테슬라 차량을 무료로 운행했답니다. 이 베이거스 루프 또한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보링 컴퍼니에서 건설한 건데요. 이 형님의 사업 설계 능력에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네요. 테슬라가 꽃피운 전기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관련 산업들의 지형까지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데이터로 또 다른 산업을 탄생시키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에너지 산업이 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랍니다. 이상 마니였습니다.